저희가 사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분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판매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도 단순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위에 보시면은 토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흙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웬만하면 이 장인이 혼자 다 하십니다. 혹은 이걸 사러 오시는 장사꾼들이 있을 정도만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거래했던 그 사람이 이제 아파서 자기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까지 그 장사치에게만 이 토기를 파는 겁니다. 이 장인이. 혹은 소비자들의 요구도 단순했습니다.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위쪽이 오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전수해야 되는 양 자체의 지식이 작았습니다. 과거 급제할 때 필요한 정보가 타임지 한 권에 다 들어있다, 안에 들어있는 정보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경영 방식 혹은 거래 방식 그리고 성공했던 이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이제 그 예시가 전자책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술 협력사와 그 다음에 대형 네트워크, 서점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존 고객들, 그 다음에 이 책 판매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출판사들, 그리고 이 단말기 내부의 소프트웨어들, 이 회사 한 개랑 관련되어 있는 거래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니즈라든지, 개발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혹은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변경해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비즈니스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 자체를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책을 제공해주는 그 구독료 같은 것들로 계속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책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영입할지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장인이 도자기 한 개 만들어 놓고 이건 너무 이쪽이 찌그러졌어 하고 이제 깨는 그런 형태의 관리가 아니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컨텐츠와 이 구독료들을 관리를 계속 해줘야지 기업이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 집단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들을 찾아내서 가장 최대한 많은 돈을 낼 수 있게끔 수익 창출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 그, 어, 그 수익 구조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한 기교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돈을 내는 집단인지를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플랫폼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고요. 기업별 요청사항이 아주 상이하고 그리고 이 요청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바로 비슷한 형태의 경쟁업체에 붙기 때문에 이 도이치텔레콤 이 연합들의 관계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그 기업이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벌고 누구랑 돈 벌고 어떻게 돈 버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례를 잘 이해해야지 이 기업의 성공한 이유 혹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이제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것이 다 데이터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개별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론 전체가 어떤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경영학과에서 계속 이제 이 학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바가 뭐냐면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니 결과적으로는 같은 환경에 같은 자원의 같은 고객들을 대면하고 있는 기업들이어도 CEO가 누구냐, 어떤 경영 전략을 언제 쓰냐, 이 전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히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패턴이란 걸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의학지에서는요, 그 의료 분야에서는 사실 한두 개 희귀 케이스만 딱 발견돼도 그걸 바로 논문화하거든요. 그래서 한 기업이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나레이티브로 정확한 사례를 분석해서 아는 것 건수 한 개 한 개가 그냥 중요하지 이들을 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는 결국 희귀암을 다루는 의학처럼 전반적으로 다들 그럴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은 케이스가 있다 혹은 이렇게 더 확장되는 케이스가 가능하다 같은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건의 기업들의 그 흥망성쇠와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케이스들을 많이 모으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하나의 패턴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을 만드는 가장 궁극적 목적은요, 처음에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러 하는 과정에서 이론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A가 있으니까 B가 꼭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패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A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B가 발생한다라는 A와 B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프레딕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프레딕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현상이 B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인간사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만 돼도 이해가 되고 이들이 이렇게 B처럼 행동하는 게 나에게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공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춰지기 때문에 A만 있으면 B는 발생하구나라는 그 그 확실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듭니다. 그렇게 이론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A만 발견되면 곧 B가 발생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해요. 프레딕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딕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가장 궁극적 목적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B라는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 A를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컨트롤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려면 제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 페이지에 동영상을 굉장히 상세하게 넣으면 되는구나. 왜 다른 데서 발더니 그렇게 상세한 동영상을 365도로 착 찍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패턴을 발견하는 건 결국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론이라는 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틀이거든요. 이 이론을 개발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기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개도 이제 정형화된 것이 없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이 전략이 혹은 이 운영 방식이 혹은 이 제품을 만드는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는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인 지식들을 계속 모으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기업만 이런 줄 알았는데 스페인에 있는 저 나라에 있는 저 기업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구나. 미국에 있는 이 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구나.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지식들을 계속 모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게 좀 더 가능해졌고요. 폐쇄적으로 기업 안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이제 밖으로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나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데이터가 30년치 모여 있는데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하고 너도 나도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케이스들이 패턴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케이스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도 지금 좀 적합한 시점이고요. 너무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기업에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케이스를 다 패턴화하여 이론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가능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이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감소되었구나. 이런 해당 기업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감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CEO가 느낌적으로만 느꼈던 것들, 그 CEO가 나가고 난다든지 혹은 자녀에게 승계해주고 나서는 도저히 자녀가 아직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젠 이론화 작업이 되면서 네, 그 타인에게 기업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업의 많은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까지 변경하는 작업들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고 사실상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패작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박사과정에 진학을 결정했었던 게 고작 21살이었거든요. 21살이 대학에 들어온 지 이제 2년차 1학기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MIS라는 분야를 결정했던 거는 이제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22살 때였는데 어떤 분야가 계속 이제 재미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IT 분야가 굉장히 망하고 있다. IT 이제 MIS 이제 거의 폐과되기 직전이다. 막 이런 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 비즈니스가 엄청 많이 떴다가 이 비즈니스가 특별히 학과로서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고 모든 학과에서 다 다루는 게 이커머스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학과에서 굳이 이 비즈니스까지를 뭐 특수 대학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네, 폐과를 하고 있는 수순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MIS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없어질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테슬라를 만들고 있는 대표님께 가가지고 너무 기술 발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피곤하니까 그만 좀 만들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 또 나도 번아웃 왔는데 잘 됐다. 네가 만들지 말라니까 내가 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혹은 이제 그 네, 그 이름도 지금 생각해. 페이스북 만드신 분들, 메타를 만드신 분들께 가가지고 너무나 SNS 기술 발전 많이 했습니다. 릴스 이제 너무 지겨워요. 더 이상 안 보고 싶으니까 기술 발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는 안 만들지 않을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에는 거부한다고 몰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 기술을 썼을 때 내가 진짜 이 시장에서 완전 승승장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잼을 날려봐요.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다 그 중에서 잘 되는 기업들이 이제 한두 개씩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IT에 대해서 잘 몰랐던 학생들도 IT랑 관련돼 있는 이론 몇 개만 배우고 나면은 이 해당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네, IT 기업에 대한 흥미를 굉장히 많이 네, 얻게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요,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데이터는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자들이 그냥 데이터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니까 그것들을 빅데이터라고 부르면서 이젠 빅데이터 시대야. 내 분야가 정말 중요해라고 자기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던 분들요. 1980년대에도 AI 인공지능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알고리즘이 컴퓨터가 너무나 컴퓨팅 파워가 약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끝까지 돌리는데 3일씩 걸렸던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컴퓨터가 셧다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 AI랑 관련된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죄다 망했었던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를 했던 분들이 계속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돼서 인공지능 분야에 계셨다가 2020몇 년도 폭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분들이 짠 하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원래 인공지능 하고 계셨던 분들이 봐봐 내 분야가 이렇게 중요한 분야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 용어만 바꾸는 겁니다. 센서 기술 원래 있었습니다. 센서 기술이 IoT 기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변경을 해서 내 센서 정말 작아졌지 정말 가볍고 정말 더 오래가 라고 더 반응에 민감해졌어 라고 해서 센서 기술의 중요성을 주창하게 됐고요.
통신 기술도 원래 있었죠. 그런데 블루투스 켜두고 있으면 핸드폰 배터리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한 3시간 됐는데 배터리 뭐 5% 됐던 게 블루투스 기능이었으면은 지금 블루투스 켜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로 하루 정도 핸드폰을 씁니다. 이제는 굉장한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나타나서 한 번 충전해주면은 한 1년 정도 동안은 배터리가 죽지 않고 블루투스가 계속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굉장한 저전력으로 블루투스를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들이 다 있었던 것들이 조금 더 지금은 서로 상호 융합해서 쓰기 좋은 형태로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많이 개발되게 되면은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나 센서 기술 말고도 제 연필에도 붙일 수 있고요. 제 노트에도 붙일 수 있고, 제 분필에도 붙일 수 있고요. 제 칠판에도 붙일 수 있는 센서와 블루투스 기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아이패드로 바로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로 뭔가 필기하고 있다가 잠깐 졸아요. 펜이 살짝 좋은 요 모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잠에 깨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까 이세롬 교수님 수업에 25분 분부터 너가 졸았으니까는 다시 이 부분을 너가 학습할 수 있게 요약본을 줄게 하고 쫙 요약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저전력의 센서, 아주 저렴한 센서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 사회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의 역할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분석이 되었을 때 가지고 오는 엄청나게 많은 활용도들, 특히 뭐 내가 언제쯤 졸았다, 네가 이거 이렇게 졸았을 때 그게 어제 밤에 술 마셔서 피곤해서 존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네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스트레스 코르티콜 수치가 확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이 왔던 거야. 그러면은 이 25분 직전에 배웠었던 20분의 이 내용이 지금 네가 가장 이해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해서 과거에 1단계 25분에 졸았을 때 듣지 못했던 것들을 요약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뇌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랐는지를 또 측정을 해주는 기계가 있으면요. 그러면 이 25분 이전에 20분부터 배웠던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서 학습이 처지는 이유는 20분에 나왔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다음부터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야.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있을 때 분석을 해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술과 결합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에 필요한 이 애플리케이션요, 굉장히 유능해 보이지만 대학생들 나 B 받아도 되는데 뭐하러 저녁에 와서 또 이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겠어. 그냥 이거 B로 넘어가자 라고 하는 대학생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유치원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이런 기술들을 원하는지 계속 잼을 날리는 작은 중소기업들 혹은 벤처기업들이 아주 수많은 시도를 한 후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대용량으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기술의 적정 서비스가 도달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기업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기업들을 다루게 되고요. MIS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